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만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떠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청년 전태일은 말도 안 되는 노동 현실에 분노하며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마지막 외침을 남기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로 꼭 반세기가 지났는데요. 과연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노조 조직률 역시 11%밖에 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6%나 됩니다. 과거만큼은 아니라지만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더 깊은 수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던 청년 전태일의 50주기, 여전히 우리의 노동 현실은 갈 길이 멉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0이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지목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특별법 제정 요구가 많은데요. 지난달 경북도 의회에 지방소멸대책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경북도 의회 임무석 지방소멸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우선 오늘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예, 전태일 그렇습니다. 하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앞에 꼭 수사가 붙는. 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면서 분신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50년 전 그날인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전태일 3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태일 3법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하고 근로기준법 11조, 노동조합법 2조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좀 통과할 수 있을런지 국회를. 저는 일단 뭐 통과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공약도 했었거든요. 근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자유투표로 맡기는 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지금 정의당이나 심지어는 국민의힘당 거기도 지금 동의하고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어느 정도 찬성의 발언을 그런 했어요.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약간 그 중대재해기업기본법 때문에 그걸 약간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기업하고 하청, 그러니까 원청 하청이 모두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현장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김용균 그 맞습니다. 어머님이 청원을 한, 그러니까 그렇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 제대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원청이든 하청 업체든 그런 업체들에게 뭐 책임을 묻고 또 그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좀 막자고 하는 게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 의원 일부가 그걸 약간 좀 반대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을 안 하면 자유투표를 할 텐데 그래도 저는 뭐 통과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고는 봅니다.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제가 볼 때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도 5인 미만 같은 경우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저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5인 이상이 돼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계약직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잘려도 또는 뭐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 장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꼭 통과시켜서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좀 기본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50년 전 오늘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분신을 하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고 자기 몸을 던진 전태일 열사.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하늘에서 정말 웃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하는 거고 근로기준법 11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노동조합법 2조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자, 이게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엔 꼭 돼야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또 한창 또 낮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이낙연, 이재명 모두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자, 윤 총장의 인기 원인? 뭐 이거 지금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지금 당 소속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한길 리서치의 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이제 유선전화가 좀 많았고요. 첫째는. 그리고 유선전화 퍼센티지가 많았고 5, 60대의 조사 대상이 전체 조사의 50% 이상이었어요. 그 좀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많이 조사에 참여를 하셨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 여당은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이제 나눠서 표를 지금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띄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야당 쪽에 누가 좀 경쟁 상대가 있거나 아니면 좀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다고 하면 표가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윤 총장에게 몰표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뭐 이렇게 심상정 후보도 있고 이런데 저 원희룡, 오세훈, 황교안 이런 분들 제일 없어요. 밑에 있으니까. 아 정말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선 이거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잠룡이라고 얘기하는 대권에 나갈 수 있는 후보군들이 전혀 띄워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만약 정치를 한다면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낮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네. 만약 한다면 정계 개편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해체 모의를 해서 다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는 제가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볼 거예요. 뭐 본인이 만약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슬슬 얘기 나오는 게 윤 총장과 안철수의 결합? 뭐 이렇게 얘기가 또 좀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제 윤 총장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왜냐면 중도 보수 뭐 이쪽이니까 아우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 또 반기문 총장도 바람 좀 있었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을 찾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반짝 인기를 누렸던 분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안철수 대표 말씀하셨죠. 반기문 전 총장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중도 사퇴했죠. 그다음에 정몽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경선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결국 이제 또 출마를 못 하시게 됐죠. 고건 전 총리도 직무대행을 했었어요.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좀 얻다가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었는데 거기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반짝 인기는 오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섣부른 생각이긴 하지만 윤 총장이 일단은 지금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강을 많이 건넜고 민주당은 확실히 아닌 거. 국민의힘이냐?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냐?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재편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보에서 지금 뭐 민주당을 축을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신당 창당.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철수 세력, 윤 총장 세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중도파들 있잖아요. 그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 해쳐 모여 해서 또 중도 보수 한 당이 생기고 그렇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저쪽 오른쪽에 끝에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정계 개편. 만약에 윤 총장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전제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지금 윤 총장 본인과 또 주변인들, 장모, 아내 의혹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어제 그 장모죠. 최모 씨가 10시간 이상 검찰 조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인데 이것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 부분은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이사장을 했거든요, 요양병원을. 공동이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이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업자 3명이 다 의료법 위반, 사기,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장모만 처벌 안 받았어요. 장모만 처벌 안 받았다. 근데 윤 총장이 그 당시에는 검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같이 일을 했고, 공동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다 처벌받는데 혼자 처벌 안 받았다. 이 부정수급 문제거든요. 요양급여를 22억인가를 부정으로 수급해서 그걸 착복한 건데 거기에 자기 그 돈도 일부 투자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물론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본인은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혼자만 빠졌어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4명의 관계자가 있는데 3명은 다 처벌받는데 혼자만 빠졌고 본인은 관여 안 했다고 했는데 본인의 돈이 거기에 투자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 과연 또 공동이사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었고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 중이니까. 그렇죠. 10시간 수사를 했고요. 또 하나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주가 조작 문제와 연관돼서 본인이 맞습니다. 또 녹취록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뭐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로 나중에 파장은 예컨대 검찰청을 그만두거나 이랬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이나 파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은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안 받았어요. 별로.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도 물론 청문회를 하긴 했지만
정치인으로 나오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가 조작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아내인 김건희 씨도 어느 정도 연루가 됐다는 의혹도 있어서 이건 이제 뭐 수사 단계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또 하나가 그 아내 김건희 씨 그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죠. 이제 지난해 6월인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윤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자 그 협찬 후원사가 4개였는데 16개로 4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의혹이 있네요. 의혹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하고 있다가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 후원했던 회사들이 LG 뭐 이런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건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저는 의혹이죠. 아직은 뭐 수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처음에 4배가 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있었죠. 허버나 컨텐츠가 그전에 4개 정도밖에 후원을 못 받다가 16개로 갑자기 늘었어요.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윤 총장을 보고 후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원한 회사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게 개입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니.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의혹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대선 얘기도 이거 잠깐만 좀 해보죠.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불복 중인데. 그렇죠. 자, 일단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보면은 이제 12월 4일이죠. 이제 선거인단을 확정을 해야 되고 12월 8일에 선거인단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질질 끌어서 선거인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래서 뭐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게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4일 8일 말씀하셨잖아요. 최종 결정이 법원에서 4일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이겼다. 그러면 그 이긴 사람의 선거인단,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긴 당의 선거인단을 주 정부 국무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의회, 그러니까 연방의회에 넘겨요. 그리고 이제 8일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어디서 하냐면 그 주에 있는 주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시간, 뭐 조지아의 주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투표를 하거든요. 선거인단들이 간접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선거인단을 선거 결과에 맞게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선거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이겼으면 공화당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4일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트럼프가 법적으로 계속 소송을 해서 4일까지 결과가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장관이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되면 주의회가 그걸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데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리고 미시간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주 같은 경우에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못 내리고 그때까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주 국무장관이 그걸 발표를 못했을 경우에 주의회가 그걸 발표하게 돼 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에서 공화당 승리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인단을 공화당 선거인단을 추천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우왕좌왕하면서 결과를 안 내놓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워낙 혼란이 크기 때문에 주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고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주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서 공화당 그 선거인단들을 명단을 넘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네요. 그게 일반적인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망쳐놓으려고 해도 지난 4년 동안 망쳐놓은 미국이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등 국가인데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있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만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자꾸만 빠져나가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경상북도 의회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임무석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무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주가 지역구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초선 의원이신데 벌써 위원장을 맡으셨네요. 자, 지난달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신공항 이전 지원 특위 그리고 지방소멸대책 특위 이렇게 구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소멸대책 특위를 구성하셨는데 그만큼 뭐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예. 네. 예, 뭐 우리 지금 이제 도 의회에서 이제 그래 지방소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우리 경북의 그 지방소멸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청년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또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 등도 우리 경북이 굉장히 그 다른 도시보다가 앞서가고 있다. 지방 소멸의 문제를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제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집행부를 독려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자 이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저출생 고령화 문제, 또 일자리 위기, 인구 유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위까지 구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지방 소멸 위기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뭐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2020년 기준으로 우리 경북의 어떤 그 지표를 보면은 이 고령화 비율은 뭐 21.4% 정도, 예, 전국이 16.1%보다가 훨씬 높지요. 예. 그리고 인구의 감소 현상도 참 심각합니다. 우리 경북이 늘 300만 시대 300만 도민 여러분 이랬는데 맞아요. 예. 사실상으로 지금 그게 무너졌습니다. 예.
260만 시대에 직면을 하고 있죠. 예. 또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우리 그 전국의 위험 소멸 지역이라는 그 시군이 있는데 예.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그 해당이 되는 그런 지방 소멸의 문제, 이제 발등에 떨어진 경북의 문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개만 빼놓고 4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4개는 뭐 구미 이런 데인가요? 예. 포항,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래도 삶의 질이 조금은 그 좀 괜찮은 우리 그 이제 경북으로 봤을 땐 대도시죠.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역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군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자, 지난주 영주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우리 이무석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참석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뭐 이제 그 자리가 지난 그 11월 4일 날 우리 그 영주에서 이제 그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그 오신 전문가분들은 그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참 말씀을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청년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과감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 네. 또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또 농촌 공간 어떤 개조 사업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네. 또 사람이 살만한 어떤 정주 여건 개선과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지방 소멸의 어떤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청년 대책, 고령 인구 대책,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이 핵심 교육 문제, 교육도 빼놓을 수가 없고. 자, 그동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시행돼 왔는데 하지만 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건 뭐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한계 때문일까요? 예, 뭐 참 맞습니다. 뭐 그 이제까지 많은 시책들을 또 많은 그 정책들을 그 시행한 게 사실이고 또 확 다가오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현실이죠. 그러나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좀 그래도 속도를 늦추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자면은 그 청년의 어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기업 유치로 또 양질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 청년들을 붙잡아두고 또 현재 일시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출산에서 양육 교육 그리고 먼 미래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 원스톱 시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구성하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특별법에는 저는 이제 특별법을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특별법에는 지금 이제 그간에 우리 국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이제 이래 그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인구 문제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급격히 이제 지방이 인구가 줄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방 소멸의 어떤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법에는 반드시 이제 그 인구 문제를 그 규정을 하고 국가가 필요한 이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국가가 앞장서서 지방 소멸을 막는
그런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를 감안해야 된다. 이 변화하고 예. 있는 이 인구 문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 법안 이런 거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 다행히도 지금 뭐 참 우리 안동 MBC가 있는 안동의 지역구를 둔 우리 김영동 국회의원께서 예, 특별법의 어떤 대표 발의를 하고 지금 이제 정책 토론회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제 그 법률을 국회 상임위에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군요.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들도 이제 이래 결과가 긍정적으로 이래 그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여튼 뭐 성명을 건의를 하고 청원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요즘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이 행정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이유도 들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까지 이게 우리 뭐 한 번도 경험한 사례도 없고 또 통합에 따른 어떤 실익들이 검증된 어떤 경우도 없고 또 어쩌면은 지역 갈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선뜻 뭐 독이다 약이다 이런 답은 제 입장에서 참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래 기왕에 그 이제 던져진 하도라면은 이 특별법 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법도 만들어내고 또 대구 경북의 어떤 주민과 정치권의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래 토론회를 만들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래 우리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발전 정락을 좀 세우고 우리 북부 지역 우리 주민들이 통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식시키는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통합에 대응하는 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장님도 지금 민심을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북부 지역민들이 난데없이 행정통합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이 목소리를 그대로 좀 전달을 좀 많이 자주 강력하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이 답도 우리 이제 의회의 여러 의원들의 이 속내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 의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임무석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한 1분 정도 전해주세요. 김도현 캐스터.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날이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추위의 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하루하루 아쉬웠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은 온화함이 감돌아서 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성년 기온은 웃도는 온화한 날씨에다가 또 휴일인 일요일까지도 비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차는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15도에서 20도 선 유지하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메마른 날씨에 막바지 단풍철이 겹치면서 이번 주말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되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먼지 수치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은 53 마이크로그램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3도, 한낮에 18도까지 예상됩니다. 동아의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9도, 습도는 62%입니다. 날씨였습니다.